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오늘은 소형 미니 북실프 스피커를 갖다 놓고 이런 소형 북실프 스피커의 매력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대표 제품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대형급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굉장히 작은 소형 북실프 스피커를 서브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형급 스피커는 공간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요, 앰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제어를 해서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좀 듣기 싫은 그런 사운드로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소형 미니 북실프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는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발랄하면서도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예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결국은 내가 듣고 싶었던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인데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대형급 스피커를 쓰시더라도 이런 소형 북실프 스피커, 섬세하면서도 예쁜 소리를 내주는 소형 북실프 스피커를 서브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완벽한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오늘 메인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스피커는 영국의 사실상 신생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파인 오디오의 F1-5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인 오디오에서는 F1 시리즈가 플래그십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빈티지 시리즈와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빈티지 시리즈에는 북실프 스피커가 없고요, 그리고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에는 조그마한 북실프 스피커가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 더 고급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 오디오라는 영국의 오디오 제작사 브랜드에 대해서는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오디오 칼럼니스트나 평론가들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 파인 오디오라는 제작사는 빅 브랜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탄노이에서 홈오디오 사업부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 팀이 나와서 이제 만든 제작사죠. 2017년에 창립을 했는데 5년밖에 안 된 제작사가 이 정도로 하이엔드 제품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제작사가 그래도 빅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해외 각종 매거진에서는 올해의 제품에 선정이 된다든지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F1-5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첫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게 뭔가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 그래가지고 좀 생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음질입니다. 음질이 좀 사랑스럽게 들리고 음질이 감성적이면서도 뭔가 내가 갈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면은 디자인도 예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피커를 두 가지를 준비한 이유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음을 재생을 하면서 음악적인 소리의 부드러움과 촉감이 좋은 미니 소형 북실프 스피커를 두 개를 고르라면 어떤 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딱 이 두 가지 제품이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저는 원픽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저 스피커를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추 비슷하면서도 하나를 더 선택하라면 라인업이라는 것은 계속 갖춰가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추천의 무기 아이템이라는 것은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선택을 하자면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함부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인 건데 이 파인 오디오의 F1-5가 그런 정도의 반열로 인정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스피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가? 일단 사이즈는 진짜 좀 작기는 작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느낌보다도 실물은 더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과거부터 사용을 해오던 이 파인 오디오 스피커가 되게 소리가 밝은 편이거든요. 되게 상큼 발랄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두텁게 나오는 이미지는 아니었다 보니까 야, 소리가 너무 깡마른 사운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으로 보기에도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크기에 비해서는 은근히 아날로그적이면서 유연하면서 하모니컬이나 소리의 배음이 굉장히 풍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저음도 그다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제품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뭐 4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해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음의 양감이나 깊이감에 대해서 약간만 타협을 한다라면은 최대 33평 아파트 거실까지도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음악 감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한 40평대가 넘어가면은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다 서브우퍼 물려서 사용할 게 아니라면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제품을 한 6평 정도 되는 청음실에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6평 정도 되는 청음실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의외로 저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글 리뷰도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 글 리뷰에서 청음평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퍼 유닛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상당히 우퍼 유닛이 액티브감 있게 굉장히 작동을 잘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음 양감이 부족하지 않게 느껴졌던 원인 중에 하나라면은 의외로 이 인클로저가 단단하긴 하지만은 무겁지는 않아요.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한 스피커들은 인클로저가 단단하면서도 무거워야 되고요. 반대로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소리의 배음과 울림과 잔향과 하모니컬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벼운 게 더 좋은 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전통 관악기에 비유를 하시면 돼요. 관악기 같은 느낌의 풀피리 같은 느낌의 그런 상당히 내추럴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울림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생겼다라면요, 소리가 일단은 반사가 될 때는 중저음이 더 부스팅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게 강하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 이 인클로저의 구조는 소리 에너지가 뒤로 갔다가 뒤에도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퍼의 사이즈나 인클로저의 크기에 비해서는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잔향의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여운의 느낌이라든지 하모니컬의 느낌이 좀 더 많고 풍부하고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느낌이 더욱이 동축 유닛으로 재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음역대와 저음역대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하모니컬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피커의 가격을 생각을 하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작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제작사의 규모에 비해서 F1 시리즈가 그래도 명색이 플래그십 라인업이었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특히 공식 소비자 가격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가격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피커가 절대로 생각보다 저렴한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물을 보면은 상당히 그 만듦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인 거는 맞습니다. 그 나무의 재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대나무보다는 좀 더 두꺼우면서 딱딱한데 대나무 같은 그런 청아한 울림이 느껴지는 그런 나무의 재질이라든지 나무의 그런 뭐 디자인까지도 아날로그적인 음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원통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급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 단자도 뭐 상당히 고급 단자를 쓰고 있고, 하판 같은 경우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적인 일체감이 철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디자인적인 일체감이 좀 틀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소리에 불필요한 울림이나 소리에 불필요한 공진이 이 바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진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 스피커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모 반듯반듯한 그런 흔한 스피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제품으로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제품은 굉장히 오래된 고악기 같은 그런 뉘앙스의 제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동축 유닛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이 파이너듀의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최고의 동축 유닛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 기술을 구현을 하던 기술진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새로운 제품들을 제작을 한 거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단점이나 개선점을 더 보완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동축 유닛에 대한 기술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이 동축 유닛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트위터가,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위에 붙어 있고 우퍼 유닛이 아래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세차할 때 쓰는 물 뿌리는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위에서 이 투웨이 방식으로 유닛이 위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가 위에서도 뿌리고 아래에서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그 물줄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저쪽 한 3m 밖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똑같은 에너지로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뿌리는 것 자체가 쉽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어떻게든 약간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왜곡이라든지 밸런스의 틀어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음이 재생되는 시작점과 저음이 시작되는 시작점, 동일하게 시작점을 맞춰놓은 게 이 바로 동축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음에 해당되는 물줄기가 크게 이렇게 분사가 되면은 그 사이에 고음에 해당되는 물줄기가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고음하고 저음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나 우퍼 유닛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스피커에 비해서 월등히 소리가 하모니컬해요. 조화가 잘 되어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워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딱 들어보면은 재생 대역이 분리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비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소리 대역 간의 이질감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별로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동축 유닛의 스피커라고 해서 다 이러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음색 스타일 자체가 이 파인오디오라는 스피커 브랜드는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파인오디오의 500 시리즈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앰프 매칭을 좀 잘못하면은 소리가 살짝 뜨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리 성향이 밝고 상쾌해요. 지금 이 F1 5에는 기본적으로 좀 소리의 밀도감과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류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정말 감성적이면서도 촉감이 매우 부들부들하면서도 곱디 고운 그런 사운드를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재생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저는 정말 좋은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스피커의 음질이라는 것은 중저음의 풍부함, 중저음의 깊이감만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치 일반 음원을 재생을 하더라도 마치 LP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요. 왜 그러느냐? 소리를 이렇게 딱딱 끊어서 재생한다기보다는 소리의 유연성이라든지 하모니컬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먼저 재생된 음과 나중에 재생된 음들끼리의 섬세한 연결감,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배음과 하모니컬이 워낙 좋기 때문이에요. 초롱초롱하고 투명하지만은 거기에 그 세세한 소리의 촉감의 느낌은 따스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모니컬과 배음과 입자의 느낌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가 작지만은 이 소리의 느낌 자체가 마치 LP의 그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성 보컬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국내 가요 중에서도 발라드 음악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잘 재생을 해줍니다. 이소라, 아이유 이런 음악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0년대 대중가요도 꽤 잘 재생을 해줍니다. 아주 느낌 있게 굉장히 잘 재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재즈에 상당히 괜찮고요. 클래식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과거부터 소형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 음악성이 있는 부드러운 사운드를 재생하는 북쉘프 스피커 중에 최애 스피커라고 했던 그람의 LS3/5A BBC 인증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이 다르냐? BBC 인증 스피커들은 음색이나 음질적인 측면에서 다들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사운드를 재생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인증을 주겠다, 그런 매뉴얼 자체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색 스타일이나 음질의 수준이 크게 다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100%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운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굉장히 소리가 녹는 듯한 사운드, 너무 부드럽고 맑은 느낌. 그런데
저 70년대 방식의 음악성을 추구를 하는 BBC 인증 스피커에 비해서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인클로저 같은 경우도 약간 더 청아한 울림을 내줍니다. 그리고 바닥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철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우퍼부도 보면은 이 탄력이라든지 정확도를 잡아주기 위한 이런 주름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음색 스타일 자체는 아날로그적이면서도 하모니컬이 풍부한 사운드를 추구를 하지만은 과도하게 지저분한 사운드가 나거나 과도하게 벙벙거리는 사운드는 좀 피해가기 위한 그런 설계법들을 제법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노디오 같은 경우는 새로 이렇게 팀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철학의 스피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추구를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대의 시대에 맞는 그 오디오적인 그런 퀄리티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중고음의 느낌 자체에도 다른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에 비해서 투명하면서도 깔끔 단정하면서도 딱딱하거나 차갑지는 않은, 너무 이제 저음이 부실해지지 않게만 음질 매칭 관리를 해준다라면 정말 기분 좋은, 정말 들으면서 몸이 나른해지는 듯한, 그러면서도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정말 귀여우면서도 예쁘면서도 사랑스러운 누뚱이 여동생을 하나 가꾸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스피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곱디 고운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람이 좀 더 낫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소리가 초롱초롱하면서도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더 깔끔 단정하게 쉽게 나와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라면은 바이노디오의 F1-5가 더 좋은 듯한 느낌입니다. 앰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 자체가 워낙에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따스한 느낌, 소리의 중저음의 볼륨감, 탄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하고 매칭 좋고요. 오디오랩하고도 괜찮습니다. 오디오랩은 6000A 플레이하고만 매칭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준수하다, 완벽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GM류로 음악을 들으시려는 분들이라면은 그 정도만 매칭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인티엠 프로는 저는 유니코 누오보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진공관 앰프 중에서는 구동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에코 에바라는 진공관 앰프 있어요. 미니 진공관 앰프. 에코 에바의 색상과 마감이 거의 얘하고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거의 정석으로 한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만족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바이노디오의 F1-5라는 소형 북쉘프 스피커와 그람의 LS3/5A를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작은 방이라면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방이라든지 아파트에서 큰 방이라고 하면 한 5.5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 큰 방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요.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33평이나 37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거실이라면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상당히 아날로그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